그러니까 부모님의 빚을 100% 자식이 감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빚을 갚는 거를 조금 도와주는 정도. 왜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뷰터뷰 13화입니다 벌써.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주제는 부모님에게서 경제적으로 반드시 독립을 해라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저뿐만 아니고요. 제 주변 분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용돈을 정기적으로 매달 주게 되면 절대 부모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직접 겪어봤고요. 어떤 걸 겪으셨죠? 제가 정기적으로 저희 집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한테 돈을 드렸는데요. 그게 저는 돈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돈이 아니고 용돈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꽤 컸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매달 고정적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금액을요. 그래서 저보다 선임이었던 분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부모님한테 돈을 드릴 거면 특정한 날, 어버이날, 명절, 생신 이렇게 한 3개 정도의 카테고리 안에서 목돈을 차라리 드리라는 거였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매달 정기적으로 제가 한 200만 원 넘게 드렸거든요. 그렇게 드리지 말고 한 3번 정도 나눠서 드리되 한 번 드릴 때 한 번 300만 원씩. 그래서 1년으로 따졌을 때는 매달 드린 것보다는 적게 드리면서 부모님도 기분 좋게 목돈을 받은 것 같은, 친구들한테 자랑할 때도 그냥 쫌쫌따리로 받는 게 아니고 목돈 이렇게 많이 받아서 자랑도 좀 하시고 약간 뭐 그런 걸로 얘기를 드린 거고, 제가 간략하게 저의 상황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 주변 지인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약간 각색을 하자면 이제 그 친구랑 또 어쩌다 보니까 자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얘기요? 네, 신용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왜 신용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요. 저희가 30살에 진입을 하면서 뭐 부동산 청약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좀 생기는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청약을 넣어는 봤지만 당첨은 안 됐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청약 이런 거 얘기하다가 잔금 대출 얘기하고 이제 잔금 대출에서 나중에 이제 집단 대출로 넘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뭐 잔금 대출로도 돈이 부족하면 뭐 신용 대출로 이 잔금을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대출을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신용이 좋을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 했어요? 그 친구가 말하길 자기가 신용이 400점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너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네가 가소비를 하는 친구가 아닌데 왜 신용이 400점밖에 안 돼? 이러니까 부모님이 자기 명의를 땡겨서 대출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는 그 돈을 만져보지 못했어요. 대출을 일으킨 돈을요. 그래서 그 대출로 부모님이 뭘 하셨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른대요. 심지어 출처도 불명확해요. 뭐 투자금으로 쓰인 건지 뭐 사기를 당해서 그거를 메꾸려고 한 건지, 뭐 20대 때 도움을 준다고 했던 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직장에 친한 다른 지인도 있는데 그 친구도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자기가 쓰지 않은 돈인데 부모님 때문에 대출을 일으켜서 신용도가 많이 하락한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남편 혹시 회사에 그런 친구 지인들 없으셨나요? 제 지인도 똑같이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줬고요. 어떤 이유로 빌려드렸나요?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았는데요. 저번에 얘기했던 걸로 유추를 해보면은 아마 개인 사업 하시면서 돈이 좀 모자랐는데 제 지인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대출을 했었어요. 그 돈을 혹시 잘 갖고 계시나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안 갚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불안하겠죠? 어쨌든 대출금은 내주고 계시는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제 지인의 명의로 대출을 한 것 같습니다. 참 좀 씁쓸하네요. 부모님이시니까 부모님의 어려운 상황을 자식된 도리로서 안 도와드리기는 분명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가족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진정한 방법은 차라리 부모님이 일으키신 대출을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갚아드리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뭐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부모님이 당연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시는 조건에서 자식이 봤을 때 부모님도 충분히 빚을 갚을 능력이 있고 내가 조금 더 도와준다면 더 빨리 갚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저는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어요. 물론 방법이 잘못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매달 드렸다고 했죠. 그게 용돈처럼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직접 월급을 모아서 결혼 자금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또 써야 되는데 부모님의 빚을 100% 갚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부모님이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는 조금만 갚아드리다가 이제 부모님이 좀 큰 빚 많이 해결하고 나면 저는 제 삶을 살려고 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빚을 100% 자식이 감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10% 정도? 내지는 뭐 5%도 괜찮아요. 그냥 부모님이 초기에 빚을 갚는 거를 조금 도와주는 정도? 왜냐면 절대 이게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님한테요. 저희 부모님이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그랬거든요. 중간에 용돈 주는 거를 끊어줘서 고맙다고. 왜냐면 부모님도 알게 모르게 저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대요, 그때. 많이 하고 제가 더 이상 돈을 안 드린다고 선언했을 때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끊어낼 수는 없잖아요. 저도 부모님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한 거 명절, 생신, 어버이날 뭐 이렇게 3번 정도로 나누어서 제가 목돈을 그냥 조금씩 드리기로 했고 1년 총량으로 따졌을 때는 네,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드리는 돈이. 하지만 부모님이 몇 개월에 한 번씩 가끔씩 저한테 목돈을 받으니까 반응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매달 용돈 받을 때는 조금만 늦게 보내도 마치 자기 돈인 것 마냥 그랬거든요. 왜 안 보내냐고? 지금 입금하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저도 기분 나쁘고요. 나도 당연히 드리는 건 아닌데 너무 당연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남편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혹시 어떻게 드렸나요? 입사 초기 때? 저희 부모님은 애초에 필요한 날에만 달라고 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아까 말했던 명절, 그리고 생신, 어버이날 이런 기념일만 챙겨달라고 하셨었어요. 그러면은 그 외에는 뭐 상여금, 보너스 이런 거는 일처 주신 적이 없어요? 저도 지원은 몇 번 했죠. 아, 그게 이제 부모님의 어떤 자금으로 들어간 거죠? 집에 빚을 갚는데 들어보니까 얼마 남진 않았었거든요. 아, 거의 그래도 많이 갚은 상태에서 아들이 취업하니까 조금 이제 빨리 갚고자 했나 봐요. 그죠? 제가 그냥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여기는 좀 저랑 경우가 반대네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도와드리고 싶었고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해서 근데 저는 빚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고 남편은 이제 빚이 그래도 많이 한 90%는 이제 부모님이 다 갚은 상태였다는 거죠.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몇 번 도와드리면은 충분히 다 갚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부모님한테 보통 돈을 빌려줬어요. 네. 빌려주면은 이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입사 초기 때 돈을 많이 들여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되돌아온 게 없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피해의식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기념일 돈을 드리면 부모님이 그걸 모아서 자식한테 다시 준대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렸는데 자식이 사용하라고 그거를 모아서 다시 준다는 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부모님한테 드린 돈을 단 한 번도 돌려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드렸다고 표현은 했지만 반대로 제가 만약에 빌려드렸잖아요. 그래도 저는 절대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을 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 부모님 성향이 그냥 자식이 주는 돈은 그냥 다 용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빚을 갚으시라고 돈을 드린 거는 맞아요. 맞는데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드렸어요. 처음에. 저희 부모님은 안 돌려주실 것 같았어요. 그 느낌에. 근데 제 주변에 또 다 들어보면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드리거나 뭐 이렇게 아까 대출 이런 거 있죠. 받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 돈으로 다 갚았어요. 다 갚고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돌려받은 지인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 저도 주변 지인 중에서는 받은 사람이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뭐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드리긴 하거든요.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드리고요. 저는 형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형제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 형제가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 저보다 조금 적습니다. 제가 좀 많아요. 그러면 제가 뭐 한 10%, 20%더 부담을 할지언정 형제랑 반드시 상의를 하고 부모님한테 좀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어머니한테 드린 거지 빌려 드린 적은 없죠. 저도 빌려줬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부모님이 그 돈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게 남편한테 준 적도 없죠. 그런 적은 없는데 없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빌려줬다고 하지만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 간의 돈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게 그냥 줬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상처를 안 받는 게 이제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정 금액만 줘야지 내 모든 걸 다 주면은
큰일 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제가 이 돈을 안 들이면 진짜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부모님한테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집에 쫓겨나는 상황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월세를 사신다고 하면 월세를 안 내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관리비를 안 내면 전기 물 끊기지 않습니까? 그 정도. 아니면 대출 이자원금을 미납을 하게 되면 본인이 담보를 잡았던 걸 차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아무튼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그냥 본인 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남편님은 지금 다니는 직장이랑 어머니가 사시는 거주지랑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차를 탄다고 하면 충분히 출퇴근이 되는 거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굳이 기숙사로 들어와서 이렇게 독립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요? 그때 취업을 언제 하셨죠? 제가 2013년도에 했거든요. 나이가 몇 살이었죠? 나이 23살입니다. 23살밖에 안 됐는데도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 저 혼자 살면서 밤 늦게까지 게임하고 혼자서 놀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부모님과 같이 살면은 불편하잖아요. 네. 이런 밤 늦게 하는 행동 자체가 불편하니까요. 저는 그런 데서 자유를 느껴보고 싶었어요. 자유를 느끼고 싶어서 독립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런 부모님과 거처가 떨어진다는 거 있죠. 이런 게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확실히 될까요? 부모님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지 부모님이 손쉽게 돈을 달라고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그런 기쁜 뜻이 있었나요? 연락을 하려고 해도 전화로 해야 되고 그렇죠. 카카오톡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문자라든가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좀 틀리죠. 근데 부모님이 돈 달라고 연락을 한 적 없잖아요. 저한테는 연락한 적은 없는데요. 제가 줬으니까요.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고 본인이 주고 싶어서 줬다 그랬다 했죠? 빚 갚는 거는 그랬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성인이 되면은 독립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독립을 하면 생활비가 또 따로 들지 않습니까? 뭐 월세라든지 뭐 그런 거? 하지만 그런 거를 내가 내더라도 부모님이랑 떨어지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연결고리가 완전 끊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좀 핵심 포인트일 수도 있겠어요. 혼자 살면은 뭐 생활비나 월세를 많이 아낄 수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부모님이 뭐 돈 빌려달라고 사실 똑똑하고 문 열고 들어와서 요즘 생활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 하면서 그죠? 계속 달라고 하고 엄마 아빠 힘들다 계속 앓는 소리 하면 사실 안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좀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집이 워낙 멀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면서 이제 강제로 독립을 한 거거든요. 남편 말을 들어보니까 약간 저랑도 좀 대입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부모님한테 경제적인 도움 드리는 걸 끊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부모님이 한 번씩 연락 올 때가 있었어요. 어떤 연락이요? 그냥 낌새가 돈 빌려달라고 하는 그 낌새가 좀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저도 약간 돈 빌려달라는 낌새가 보이면 며칠 카톡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전화가 와도 바쁘다고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진짜로 좀 심각해 보이면 그때는 저희 형제랑 상의를 해서 드리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안 드리진 않았는데 예전처럼 막 바로바로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주는 게 아니고 저도 엄마 일단 알겠어. 나도 좀 생각해 볼게. 예전에는 바로바로 드렸다면 이제는 부모님이 저한테 정말 부탁해서 그러니까 정말 필요해서 자식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어느 정도 자식의 돈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네요. 이게 들어보니까. 왜냐면 워낙 옛날 일이잖아요. 벌써 10년 전 일이라서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결국에는 빚을 다 갚으셨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한 4년 정도 있다가 제가 그때 엄청 축하한다고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눈에서 멀어져야지 마음에서도 몸에서 멀어져야 아니야? 눈이야? 몸이 멀어져야지 아니야? 눈에서 없어져야죠. 눈에서 없어져야 경제적으로 독립한다고요? 정례적으로 독립을 했다는 실감이 나고 네, 이제 같은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성인이고 저도 성인인데 네. 얹혀 살면은 애처럼 보거든요. 좀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자식이니까. 저희도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애들 보면 항상 애 같죠. 그렇죠. 애들이 성인이 된다고 달라져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의 경우에서는 독립을 하는 게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느낀 거고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자식의 돈에도 관심 없고 오히려 자식한테 더 많이 주려고 하시는 부모님들 분명히 있는 거 압니다. 좋으신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의 그때 상황이
이제 빚이 많고 힘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자식한테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은 저희 부모님도 지금 많이 미안해 하시거든요. 그때 좀 너무 그랬던 것 같다고. 저도 제가 가정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도와달라 해도. 그래서 저랑 저희 남편이 부모님의 은퇴를 스스로 하기를 바라면서 그때 주식 진입하시는 걸 좀 도와드렸죠. 저희 시어머니도 이제 뭐 아들 말 잘 듣겠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들어야지. 예.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 계좌를 좀 확인을 해야겠어요. 남편이 좀 어머니 말 도와드려야 돼요. 아시죠? 그 며느리가 하는 말보다 아들이 하는 말을 더 잘 들으시니까요. 네,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친정엄마가 다음 주쯤에 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고 뷰터뷰 한 15화쯤에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해보면 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가 800명을 넘어서 곧 9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덕분에 멤버십도 오픈을 했어요. 이렇게 감격스러운 날.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저야말로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바빠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해본다고 말만 드리고 지금 계획을 못 잡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희 남편이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막 힘들어하는데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획 잡아서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끝.